안녕. 오늘 제 머리가 좀 많이 짧아졌죠? 미용실을 가는 게 조금 걱정이 돼서 집에서 저희 남편이 그냥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줬는데요.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짧아지긴 했는데 아기들을 기르다 보니까 머리를 감고 말리는 시간도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머리를 좀 짧게 잘라봤어요. 어때요? 여튼 이렇게 제 머리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.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제가 어떤 터키의 모습들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터키의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바시디오루스. 우선 제가 터키에 대해서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터키어와 한국어가 아주 비슷해요. 그래서 터키어라는 그 언어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배우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. 터키어와 한국어가 뿌리가 같은 알타이어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두 언어가 어순이 굉장히 비슷해요.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배울 때 I am going home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로 바꾸면은 나는 간다 뭐 집에 이렇게 돼서 한국말로 했을 때 조금 이상하잖아요. 근데 터키어로는 벤, 에베, 기디오룸 이렇게 해서 나는 집에 간다. 그 어순이 똑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터키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순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내뱉어도 말이 괜찮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이 터키어를 배우기 더 쉽고 그리고 터키인도 한국어를 다른 나라 언어보다는 더 배우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제가 문법을 배우다 보니까 문법 중에서도 한국어와 아주 비슷한 게 많아서 다른 나라의 언어들보다는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문화인데요. 터키와 한국의 문화가 아주 비슷한 점이 많아요. 터키어에는 높임말도 있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도 제 문화랑 이 터키 문화를 헷갈려 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관광할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. 터키라는 나라의 면적이 한국의 한 8배 그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. 그러면 한국이 8개가 있는 나라니까 엄청 큰 나라잖아요. 빨리 이 시기가 끝나서 빨리 여행을 해서 터키의 다른 면을 보고 싶다. 그런 생각이 많고요. 터키 하면 떠오르는 그 관광지 뭐 파무칼레, 뭐 카파도키아, 이스탄불 이런 역사적인 관광지라고 해야 되나?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관광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터키를 한번 여행을 오거나 터키에 살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죽을 때까지 여행을 해도 다 볼 수 없지 않을까? 그 정도로 관광할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.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겨울도 좋아하고 여름도 좋아하는데 터키에도 겨울, 여름,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있기 때문에 저처럼 사계절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부분이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?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그 지역마다 특색이 엄청 강하거든요. 사계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제가 사는 이즈미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. 10월 초까지도 너무 더워서 수영을 했었거든요.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안탈리아나 뭐 이즈미르 이런 곳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도 강원도처럼 여기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 가면 또 눈을 볼 수도 있고 이즈미르라는 도시는 뭐 올리브유가 굉장히 유명해요.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또 어떤 곳은 굉장히 산이 많은 산으로 완전 푸릇푸릇하게 둘러싸여진 도시들도 있고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대신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둘러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다.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요. 터키에 오시면은 뭐 당연히
친절하다고 해도 나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있는데 거의 제 생각에는 99% 착한 분을 만날 가능성이 크고요. 그리고 어떤 도움에 처했을 때 노약자분들이나 뭐 몸이 아픈 사람들이나 뭐 아이들을 도와주는 터키인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유럽이랑 엄청 가까워요. 터키가 아시아의 끝 그리고 유럽의 시작인 지점에 터키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 바로 옆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일본에 놀러 가는 것처럼 비행기 티켓을 싸게 사서 유럽 쪽으로 여행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과일이 정말 싸고 정말 맛있어요. 한국에서는 엄청 비싸잖아요, 과일이. 뭐 수박은 요즘에는 막 3만 원에 파는 데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. 여기 제가 찾아가지고 여기는 터키 가격, 과일 똑같은 과일 가격, 그리고 한국의 똑같은 과일 가격을 비교를 해 놓을 텐데 우선 터키 리라 자체가 그 환율이 조금 안 좋아져서 한국인으로서 여기에 물가를 보면 엄청 싸거든요. 근데 그 환율 때문이 아니라 원래 싸요. 원래 과일 자체가 싸고 맛있고 과일을 사면 뭐 과일이 한번 세척해 나왔다든지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나뭇잎들이 막 달려 있어요. 뭐 나무 가지 아니면 나뭇잎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뭐 당연히 농약은 쳤겠지만 샀을 때 왠지 이거 유기농 같아 이런 느낌? 그래서 터키에 살면서 저희 아이들은 과일값 걱정 없이 과일을 뭐 무한대로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는 일하느라 지치고 바쁘고 그래도 휴가를 거의 뭐 여름 휴가를 뭐 3박 4일, 2박 3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다녀오잖아요. 터키에 오고 나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? 터키에서는 휴가를 거의 뭐 일주일, 2주일 뭐 어떤 분들은 3개월까지도 휴가를 가지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겨울에는 그렇게까지 휴가를 안 보내도 휴가 보낼 일이 없어도 여름에는 무조건 터키인들은 휴가를 보내는 것 같아요. 제가 있는 지역은 바다가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지 대부분 수영하러 가거나 뭐 낚시하러 가거나 뭐 그렇게 휴가를 보내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휴가를 하루 이틀 다녀오는 그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빡빡한 그 한국 사회에서 살다가 와서 그런지 여기에서의 여름이 너무 기다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름을 즐기기 위해서 그 여름집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별장이라고 해야겠죠. 본인 집이 있고 그리고 여분의 다른 집을 구매를 해서 바다 가까운 곳이나 본인들이 항상 힐링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집을 구매를 해서 거기에 가서 뭐 주말이나 아니면은 여름 휴가 때 거기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런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제가 터키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 그리고 터키의 정말 큰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이거는 개인차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